오늘은 행정소송의 피고 적격과 참가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전체 사건 가운데 행정소송 사건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사법연감 통계를 보고 한번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은 2018년도에 사법연감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2018년도에 사건 총계를 보면은 2018년도에 이제 징권으로 접수된 사건입니다. 소송 사건과 비소송 사건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소송 사건에 보면은 민사 사건이 475만 건입니다. 가사 사건이 거의 17만 건, 행정 사건이 몇 건이죠? 한 5만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형사 사건이 150만 건. 소녀 사건은 뭐 형사 사건에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 행정 사건이 이렇게 사건의 숫자를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행정사건 가운데서 1심에서 신권으로 접수된 사건의 비율을 보면은 1심 사건이 2만 건 정도 됩니다. 그죠? 예. 항소심 사건 7천 건, 대법원 사건 한 4천 건 정도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적은 수의 사건을 대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행정사건은 대신에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사건 수는 비록 적지만은 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사건의 각 지방별 접수 사건을 보면은 1심 법원의 2만 1000건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이 9천 건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곳이 수원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2,500건 정도.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곳이 대전입니다. 대전에 1,200건 정도, 대구도 1,200건 정도, 부산도 1,200건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된 곳은 행정법원에 1심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법원이 따로 설치되지 않는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가 그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행정사건의 종류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별로 보면은 2만 1000건 가운데 제일 많은 것이 일반행정 한 8,000건 정도 차지하죠. 그 다음 많은 것이 특이한 것이 난민 사건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죠, 그죠? 네. 그 다음 조세 사건, 영업정지, 영업 취소와 관련된 사건, 그리고 조세에 의해 각종 부가처분 사건, 토지 수용 사건, 공무상재해 산업재해 사건. 요게 먼저이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행정소송 사건에서 조세 사건은 사실은 거의 지금 살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법에 특유한 논리가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민 사건도 사실은 난민법상에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행정의 법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무상재해 산업재해 사건도 이 단죄와 관련된 노동법상의 이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서는 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는 것은 일반 행정, 조세의 각종 부가처분, 영업정지 취소, 토지 수용, 도시정비, 건축, 뭐 이런 것들이죠. 행정소송의 유형별로는 이렇게 사건이 분류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고 다시 행정소송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피고적격 보겠습니다. 교재 110페이지.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이 경우 외부적으로 처분을 행한 처분 명의자인 행정청을 의미한다. 처분의 주체로 나와 있는 그 문서에 처분 명의자의 행정청을 의미합니다. 내부 위임이 있는 경우에 수임관청은 사실은 위임관청 명의로 해야 되죠.
그런데 처분 권한이 없는 수임관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수임관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처분 명의자로 된 행정청이라면 대리기관인 그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대리관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어떤 행정청이 처분을 한다고 하는 것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기관 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그러나 처분 명의자나 상대방이 이건 대리기관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대리 행정청 원래의 그 권한을 위임한 행정청,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해서 한 것임을 아는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이 부분도 정어표에 약간 수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이것은 법령에 의한 위임, 위탁을 받은 행정청, 공공단체 기관 사인의 그 위임받은 행정청 공공단체 기관 사인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기소 청구는 재결을 한 위원회가 피고가 됩니다. 그리고 처분적 조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고가 되고 대통령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소속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국회의장의 처분에는 국회 사무총장, 대법원장의 처분에는 법원 행정처장, 헌법재판소장의 처분에는 헌재사무처장이 피고가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경찰공무원법상의 처분에는 경찰청장이,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고가 됩니다.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되고, 만약에 처분청이 없어졌다면 처분 사무가 기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피고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 많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처분 문서에 주체인 행정청이 반드시 문서로 표시가 되니까. 근데 피고를 잘못 지정했다는 경우는 경정허가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경정허가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경, 이 단순한 피고의 경정이 아니고 소송 자체를 변경하는 그런 경우에도 피고의 경정을 인정합니다. 원고 적격에 비해서 피고 적격은 비교적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 참가인입니다. 타인 간의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법률상 이익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16조, 17조, 18조 2항에 의해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도 소송 참가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이익에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란 희소 판결의 형성력을 받거나 취소 판결의 기속력으로 인한 재처분의 효력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제3자는 소송 참가 신청을 하거나 혹은 직권으로 결정을 하는데 의견 청취를 하고 참가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참가가 이루어져서 참가인이 소송에 참가하게 되면은 참가된 소송에서 실제로 소송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불문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습니다. 이것을 이제 민사소송법에 참가인의 효력에 비춰보면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효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행정청의 동의나 협의 등이 필요한 행정행위에서 관계행정청도 소송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결은 그 참가 행정청에 대하여 보조참가적 효력만 미치고 형성력이나 기판력은 미치지 않습니다. 자, 이 보조참가적 효력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효력과는 다른 의미죠. 그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효력은 그대로 그 소송의 판결의 효력, 형성력, 기판력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관계행정청이 소송 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참가적 효력만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참가와 다르게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 의한 보조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대신에 공지사항과 과제에 알리겠지만 과제가 나갑니다.
교재 111페이지와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취소 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예시를 메모 안에 쭉 표시를 해놨죠. 자, 이 메모 안에 있는 것들을 수업 용지 서식에 자필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처분이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또 거부 처분이 인정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자필 수기로 쭉 적어보면서 한번 숙지해 놓기 바랍니다.